네,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먼 전 오픈 AI의 CEO 해임 사태를 두고 AI 업계 내부의 갈등이 대외적으로 표출된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생성형 AI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AI 기술 개발이 자칫하면 인류의 실존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라는 개발자 집단과 규제가 기술 발전을 막아서는 안 된다라는 집단이 맞붙인 사건이라는 건데요. 영국 시사지죠. 이코노미스트는 샘 올트먼이 드라마가 기술 세계의 깊은 분열을 들먹였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The Sam Altman drama points to a deeper split into the tech world. AI 개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류에게 실존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두머와 그리고 두려움 대신 발전적인 잠재력을 강조하는 부모 세대를 함께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샘 올트먼 CEO가 전격 해임되면서 이사회에서 임시 CEO로 선임된 35살 미라 무라티 CTO에 대한 관심도 그래서 더 커지고 있는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1988년에 알바니아에서 태어난 뒤에 캐나다로 이주를 했고요.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부 시절에는 경주용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개발하기도 했다는데 졸업 후에는 세계 최고의 투자 은행이죠. 골드만삭스에서 인턴으로 경력을 쌓다가 무라티는 테슬라에 재직을 하면서 그때 처음 AI를 접하고 이 분야의 지식을 하나 둘씩 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픈 AI 합류 이후에 모든 과정에 하나 둘씩 개입을 하기 시작했죠.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한 MS가 피해를 볼지 말지겠죠. 이 피해를 본다는 시각도 물론 있지만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애널리스트의 생각은 좀 달랐습니다. 알트먼의 해임이 마이크로소프트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이었어요. 참고로 이번 전망은 이번에 알트먼이 MS에 들어가겠다라는 소식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전망입니다. 제프리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최근에 MS 사용자 컨퍼런스에 다녀왔는데 상품 전략을 둘러싼 열기가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를 끌어올렸고 이번 일은 단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간 나온 소식으로 어떤 낙수 효과가 있을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지만 그들 사이의 깊은 협력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마이크로소프트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다뤄드릴 테니까요.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이야기도 만나보시죠. The most powerful rocket ever built just went farther than it had ever gone. 이번에 로켓이 발명이 됐는데 정말 멀리 갔다. Then it was lost. 그런데 그러다가 사라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이 대형 우주선 스타쉽의 두 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사가 이어졌는데 왜일까 궁금해서 함께 외신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지 시간으로 18일에요. 오전 7시쯤 미국의 텍사스주 해변에 우주 발사 시설 스타베이스에서 스타쉽을 발사를 했습니다. 스타쉽은 전체 2단 로켓의 아랫부분인 발사체 슈퍼 헤비에서 분리를 해서 성공을 했는데 우주 궤도 진입을 시도하다가 통신이 두절됐고요. 발사가 한 8분 만인 당시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궤도 진입에는 실패를 했지만 신기한 핫스테이징을 활용한 단분리에 성공하는 쇄기의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핫스테이징은 1단과 2단을 분리하기 전 2단의 엔진을 점화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활용한 이번 발사체 분리는 이번 시험 비행의 핵심 목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스페이스X의 품질공학 매니저는 계획보다 좀 더 빠르게 슈퍼헤비 부스터와 우주선이 분리되긴 했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성공적인 날이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스페이스X의 수석 통합 엔지니어도 아름답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나사 국장도 이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서 오늘 시험 비행은 배움의 기회였다. 그들은 다시 날 수 있겠다라는 격려를 합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4월에 첫 발사 실패 이후 두 번째 시도입니다. 지난 4월 첫 시도 부대는 2배가량 비행을 했는데 4월 첫 시도에서는 스타쉽이 이륙 후에 이 하단에 분리되지 못하고 4분 만에 공중에서 폭발을 하면서 실패로 돌아갔었는데 지상 발사대 역시 크게 파손되면서 콘크리트 파편이 멀리까지 튀어나갔고요. 인근 주립공원 부지에서도 화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번 발사조차도 끝까지 날아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분리가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외신 함께 만나보시죠. 이번엔 중국 관련 기사입니다. China leaves benchmark leading rates unchanged.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이 석 달 연속해서 동결을 했습니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 미국과 금리 격차 확대 여지가 아직 살아남아 있는 점을 염두를 해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인민은행은 11월에 1년 만기 LPR은 3.45%로 5년 만기 LPR은 4.2%로 각각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지를 했습니다. LPR 동결은 이미 예상이 됐던 일이고요. 지난 15일 LPR과 연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이 정책금리 MLF 대출금리를 조정하지 않으면서 LPR 동결도 같이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과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위화나 약세,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좀 더 확대될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중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감소 원인 중 하나가 미중 간의 현격한 금리 차이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소비를 늘리고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데도 금리를 쉽사리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설명되는 대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외신 브리핑 함께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어지는 코너와도 함께 해주시죠.